제가 이제 여한이 없어요. 구독자 100만 달성했습니다. 박수! 100만 갖고 조금 만족하기는 1000만 구독 가자! 안녕하세요.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혹시 걷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걷기 운동인데요. 와. 걸으면 굉장히 세상이 천천히 흘러가고요. 네. 그리고 깊은 생각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저는 네. 걷기 명상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실 비슷한 말을 하신 분이 네. 있습니다. 걷기 예찬을 쓴 나비드르 브루통이란 프랑스 작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를 향해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그리고 다리로 온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진정 자신의 존재에 대한 행복을 되찾는다. 너무 멋지죠, 스님. 네, 정말 멋진 말이네요. 네. 걸을 때는 자신 본인이 짊어질 수 있는 짐만 짊어지고 걸을 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걷는 게 내 자신을 성찰하는데 굉장히 좋은 행위다라고 이제 느껴지고요. 네. 걷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살짝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으면 운동 효과가 크고요. 네. 또 천천히 걸으면서 명상을 하거나 사색을 하면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는 여러분도 저희도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걸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스님 뭐 빠르게 걷든 느리게 걷든 둘 다 좋은 건 마찬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비교하지 마시고요. 무리하지 말고 또 욕심내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고 보면 스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걷다 보면요. 특히 저는 야트막한 산을 오르는 걸 좋아하는데요. 정상을 오르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내리막길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또는 옆으로 휘어진 길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길을 따라서 꾸준히 걸어가면은 어느새 정상에 도착하고 됩니다. 네. 우리 불교 신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신행 활동하다 보면은 뭐 실망이 들 때도 있고 또는 뭐 퇴골심이라고 해서 물러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꾸준히 우리 BTN과 함께 보시행을 맞춰서 이렇게 최선의 불교 신행 방법을 하다 보면은 우리 방송 포교를 통해서 네. 불교 신행에 꽂힌 이 보시행을 보시바라미를 완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보시를 실천하는 붓다의 가입을 권해드리고요.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오계윤 아나운서께서 안내해 드릴까요? 네, 보시바람의 방송 포교사가 여러분도 되실 수 있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도 붓다회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붓다회 가족분들 소식 좀 전해드려 볼게요.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보살님 사연인데요. 90이 넘으셨습니다. 예. 자, 이분이 40 초반에 혼자가 돼서 5남배를 홀로 키워내셨는데요. 평소에 늘 도움을 주셨던 한 스님이 계셨다고 해요. 자녀분들 다 잘 자라고 나면 나중에 공양주 해드리고를 약속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스님, 스님께서 일찍 입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약속을 못 지키고 나서 좀 마음이 안 좋으셨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더니 마음에 걸려서 스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담아 일시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자녀분들께서 준 용돈 한 푼, 두 푼 또 모아서 함께 모아둔 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연 들으면 더욱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스님.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정말 감동적입니다. 예. 우리 보살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이런 자그마한 성금 또는 매우 큰 보시금이 BTN 불교 TV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니까요. 많은 분들의 붓다회 동참을 제가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법이 다양합니다. 매달 10,000원씩, 20,000원씩 소액으로 정기 후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노 보살님처럼 일시금을 한 번에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죠.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그 후원의 마음 저희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네.
그 보시금이 그 적고 많은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요. 그 네. 마음을 내는 것, 그 보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자그마한 정성이 모이면 십시일반이라고 해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붓더회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쉽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누구나 붓다회 가족이 되실 수 있고요. 또 불교 혹은 신행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붓다회 가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BTN 붓다회에 가입하시면 첫째, 화엄스님, 영은스님, 도안스님의 정성 어린 축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서원을 담아 방송포교 후원 등을 밝혀드립니다. 셋째, 불국토상조에 가입하시면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넷째, 동국대학교 산하 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감면해드립니다. 다섯째,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과 노인복지법인인 연꽃마을 산하 69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실 때 다양한 편의 제공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불자님 모셔보겠습니다. 긴 시간 부처님 법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 오신 분이세요. 권태근 불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직접 자기소개 인사 한 말씀 전해주세요. 네, 저는 포교 사단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하고 있는 권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경기 인천 지역 단장으로 많은 활동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활동을 이제 소임을 끝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임기 끝내신 소감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아직까지 주시겠어요? 스님 나흘 남았습니다. 네. 우선 어떠세요? 홀가분합니다. 네. 2년이 시간이 뭐 긴 것보다는 연중 행사가 참 다양하게 많은데 무탈하게 이렇게 2년 만에 소임을 마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는 우리 단원 여러분들, 특히 네. 임원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한 지역의 단장으로 활동하는 일이 보통 또 책무가 막중하실 텐데 너무 애쓰셨고요. 앞으로 포교사단 일은 계속 또 해 나가시는 거죠? 아, 그렇죠. 오히려 지역 단장 한다고 저는 통일팀 소속인데 네. 팀의 일을 좀 소홀히 했던 적이 있으니까 이제는 팀원으로 되돌아가서 성실하게 팀장 말 잘 듣고 포교사로서의 본연의 포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에 또 어떤 활동 계획들 또 갖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뭐 그만두면서 사적이긴 합니다만 우리 손자하고 좀 많이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 그런 네. 욕심이 있고요. 또 이 시간을 갖다가 안배를 못해서 못했던 이제 개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명상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관심만 있었지 실제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네네. 이론과 실제를 좀 네. 겸비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책임장을 맡게 되면 네. 사적인 일들보다는 이제 공적인 일 챙기느라 굉장히 또 바쁘셨을 텐데 명상을 조금 차분하게 한번 실천해 보고 싶으셨나 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명상 또 전문가로서 또 뵐 수 있는 게 아닐지 이미 기대가 자격증은 됩니다.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실제가 부족해서. 이미 이론은 다 빠삭하게 준비가 되셨고 자, 그렇다면 원래 본업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정보통신 사업 쪽에서요. 오래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네네. 포교사 활동은 직장에 있을 때부터 했었죠. 네. 제가 절에서 보면은요, 우리 거사님들은 이렇게 바깥일 사회생활 하시느냐고 종교 신행생활 하는데 맞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우리 불자님께서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불교와 인연이 되셨는지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대구에 있을 때인데 능인 불교대학 능인
고등학교 뒤에 있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 절이 하나 있었던데 거기 가서 여름에 막 더운데 반야심경 한문으로 배웠던 기억이 와. 나요. 근데 그때는 불자였다기보다는 네. 그냥 갔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뭐 대학 와서는 거의 친구들하고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아. 교회도 다니고 또 뭐 학교 안에서 동아리는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서 성경 공부도 그러셨어요?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성인이 되면서 사는 게 바빠서 잊어버렸죠. 네. 아니 그럼 대학 시절에는 일명 교회 오빠셨어요. 아유, 그렇네요. 또 어떻게 이렇게 포교사단 단장까지 역임하실 정도로 찐 불자가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하네요. 그건 아마 그 이제 공백 기간이 되게 길었는데 제가 중국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들어온 게 한 50대, 50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때 들어오면서 시간이 약간 국내 부서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삶의 품질을 좀 높이는 데는 종교가 필요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고 네네. 그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광명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니까 현수막이 이렇게 불교 기본 교육 과정이라고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적 사찰인 그쪽하고 인연이 그래서 맺어졌죠.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죠. 아니, 이게 단순히 현수막을 본다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네. 이미 우리 불자님의 마음 속에는 그 불연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딱 네.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그 전에는 그러면은 뭐 불교에 대해서는 그 별다른 생각이 없으셨지만 현수막 보시고 이제 네. 절에 가셔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공부하시니까 어떠신가요? 사실 그때 갔을 때는 불교에 막연하게 들었던 것에 대한 이제 궁금증, 예, 3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나니까 그 부분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새로운 질문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죠. 근데 그 중국 근무하실 당시에 또 특별한 사실 이렇게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그 마음을 먹게 된 또 계기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뭐 굳이 인연으로 이으면은 그게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는 불자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중국 근무 3년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중국 광주에서 근무했으니까 광동성 북부에 보면은 쇼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예예. 거기 여행을 하면서 갔더니 남화선사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금강경에 나오는 보림선가 이런 것 같아요. 예. 거기 가니까 조사전에 육조 해능 스님의 등신불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건 뭐 알고 간 건 아닌데 이렇게 인연이 있나? 네, 거기서 굳이 한번 귀국해서도 이제 가게 되면서 계속 그게 내리에 남더라고요. 남으셨어요. 네. 예. 왜 내인데 그런 인연까지 이렇게 이어지나 예, 이런 생각을 했었죠. 불연의 씨앗이 네. 예 맞네요, 스님. 등신부를 챙겨놨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네. 제가 참고로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그 남화선사가 그 보림사 맞고요. 우리 조계종의 가장 근본 조사가 되시는 육조 해능 스님께서 주석하셨던 사찰이고요. 네네. 우리 육조 해능 스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그 육신을 그 이제 화장하지 않고요. 그 네. 등신불이라고 해서 그 불상을 그대로 만듭니다. 야. 이 시신을 가지고 그래서 법체를 가지고 이제 불상을 만들어서 그 여태까지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손상 없이 계속 이렇게 잘 보존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조 해능 스님의 그 등신불 보기만 해도 신심이 저절로 그래요?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해능 스님의 가피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저도 이제 예, 그 부분이 예, 계속 이렇게 인연으로 와닿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수막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네, 과거의 얘기를 이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그 삶이 인연법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스님? 예, 그렇게 해서 흘러와서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포교사 또 단장님이 되셨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방송 보신 분들께서도 네. 굉장히 초심자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 방송을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또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스님. 네. 예.
우리 초심 때 가장 이제 처음 경험을 우리 불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포교사님의 역할도 지금 그런 역할인데요. 네. 우리 그 처음에 현수막을 접해가지고 불교 기본 교리 공부하실 때 초심자로서 뭔가 어려움, 어떤 뭐 사찰에 처음 왔는데 굉장히 뭐 불편하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점이 좋았다든가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경험담이죠. 살아있는 경험담. 초심자일 때는 아무래도 그 법당에 출입하는 그 사찰 예절 그런 것들이 그 어려웠고 불편했었죠. 네. 그런 것들이 그렇고 지금은 먼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 처음 오시는 분들이 법당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절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맞아요. 바깥에서 서성거리게 되고 이제 이렇죠. 예. 근데 불교 공부 위해서 네. 예, 특별히 유학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유학은 국내 유학입니다. 국내 유학. 그러니까요. 지역을 바꾸는 것도 우리가 유학이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재정 사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과정 끝나고 나니까 질문이 더 많아요. 새로운 질문들이죠. 이걸 스님께 매번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데는 또 한계도 있고. 그래서 마침 그때 제 직장이 여기 어디죠? 설릉역 옆에 여기 갑자기 역삼역 옆에 네. 직장이 거기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봉은사하고는 두 정거장밖에 안 되니까요. 봉은사 불교대학을 가게 됐는데 불교대학 거기 갔던 것도 지금 보면 좀 우연인데 네. 직장 상사분이 자제분이 거기에 코엑스 큰 그랜드 홀에서 결혼식을 했었어요. 네. 결혼식하고 나서 나와서 집에 가려니까 시간도 좀 있더라고요. 길 건너 바로 봉원사가 있더라고요. 봉원사 이제 산책 삼아 이렇게 들어갔죠. 참배하러. 들어가니까 종무소 앞에 불교대학 이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야. 그래 여기다. 오. 내가 궁금한 거 여기서 좀 풀어야 네.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등록하신 접수를 했죠. 거예요? 그래서 봉원사 불교대학 다녔습니다. 야간반에. 네. 그때 직장을 다녔으니까. 현수막이 너무 중요해요, 스님. 네. 근데 사실 현수막이 우연인 것 같지만 현수막으로 시작한 게 우연인 것 같지만 마음속에 뜻을 세우게 되면은 우리 불보살님께서 잘 인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때 적합한 길을 이제 제시를 하시는데 처음 기본 공부하실 때는 광명에서 하시고 그다음 이제 조금 이제 공부가 됐다 싶으니까 봉은사로 인도한 게 아니라 싶습니다. 예. 불교대학 다니시면서 우리 처음 공부하시면서 쌓였던 그런 궁금증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셨나요? 예, 여기 봉은사 불교대학은 그 당시에 제 시각으로 왔을 때는 진짜 박학다시 가신 강사분들, 스님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나 뭐 스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죠. 예,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여전히 또 새로운 네. 궁금증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학생이 아닌가 해요, 스님. 네. 저도 그런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궁금하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네.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걸 네. 바탕으로 또 새롭게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포교사 되려면 이제 시험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또한 쉽지 않은 도전이고 실패 많이 하시고 재수삼수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마음을 처음에 내시고 도전을 하게 되셨는지요? 봉은사 불교대학이 1년 과정인데 마지막 달에는 지금 보면 포교사 선배분이시죠. 네. 공지사항 하는 시간을 특별히 할애해서 한 30분 정도 포교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길래 아휴, 직장 생활도 힘든데 저걸 어떻게 해? 안 해. 그러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그래. 1년 동안 내가 공부 제대로 했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테스트 수다로를 그걸 갖다가 선택했던 거죠. 예. 야, 포교사 이제 활동을 하시려면은 포교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불교에 대해서는 좀 마스터를 하고 다른 분들을 또 우리 부처님 품 안으로 인도해야 인도하시는 되니까. 역할이니까 굉장히 폭넓게 공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포교사 활동을 하시려면요, 시간과 비용 또 열정 까지 예. 이 삼박자가 맞춰져야 고루 되는데요. 네. 갖춰줘야죠.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원력을 세우셨는데요. 직장 생활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포교사 활동 하시기가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아무래도 시간이 가장 힘들죠. 예, 다른 것보다는 시간이 가장 힘든데 결국은 마음먹기에 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일이 결국 겹치고 이러면 우선순위를 갖다가 어느 걸로 둘 거냐 이 차인 거니까 자기 네. 마음먹기에 달렸더라고요.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겸업을 하신 거예요? 한 7년 정도요. 2014년도에 그만두고 했으니까 한 7년 그렇게 있습니다. 7년 정도 직장 겸, 생활, 예, 그리고 포교사 활동도 하시게 되셨는데, 근데 스님 이게 참 까다로운 게요. 네. 3년마다 예, 자격증 갱신이 필요한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시험을 보시고 또 보시고, 시험 보는 건 예. 아니고요. 예, 활동하신 분들만 인정을 갱신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 뭐 이를테면 거기에 뭐 아까 그러셨잖아요. 시간, 열정, 비용, 예. 건강 이게 허락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활동을 못 하게 되죠. 활동 실적이 일정 부분 시간이나 이런 결과물이 없으면은 네네. 갱신에서 탈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실제 탈락하신 분들도 꽤 되실까요? 뭐 지금은 5년 주기로 바뀌긴 했지만 그때 3년 주기로 할 때도 대체적으로 한 반은 또 반은 굉장히 이게 그런 면에서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던 걸 다 갖추기가 조건이 쉽지 않고 특히나 이게 봉사하는 거다 보니까 또 쉽게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죠. 네네. 우리 포교사분들 굉장히 고생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 포교 활동하시는데 비용을 좀 중단이나 사찰해서 좀 이렇게 지급을 보조해드리면. 보조를 했으면 예. 좋겠다 싶은데 네. 우리 포교사분들의 또 열정으로 비용까지 자부담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중도에 이제 활동을 접으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자님께서는 계속 이제 이 포교사 활동을 이어 나오시니까요. 네. 정말 대단하시다고. 네,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포교사의 활동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가운데 어떤 일 주로 하시는지 앞서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크게 가장 많은 데가 뭐 우리 지역단 예를 들면은 여기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전방하고 서해안 이렇게 네. 접혀 있어서 네네. 27개 팀 중에서 군포교가 13개, 나머지는 뭐 교도소, 구치소 같은 교정교화, 그 다음에 사찰 문화 해설, 그 다음에 어린이 이제 통일팀 같은 경우는 딱 한 팀이 있고요. 네네. 연불이 2팀이 있네요. 뭐 그런 정도로 분포된. 저는 통일팀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한 15년 이상 활동을 하고 계신 횟수로 한 거죠. 17년 정도 됐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네, 자유를 찾아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네.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험난했을 거고요. 우리 국민의 그 자격, 취득하기까지도 과정이 녹록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과정을 겪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세터민, 북한 이탈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조사기관에서 한 2, 3개월 정도 조사를 받고 네. 그 다음에 남한에 정착하기 위한 정착교육기관, 그건 하나원이라 그러죠. 네. 거기에서 3개월 과정을 거쳐서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임대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배치가 되죠. 예, 예. 그분들은. 그러면 정착하기까지 총 6개월여 정도. 그 정도 예. 그 사이에 이제 오신 분들 직접 만나서 그렇죠. 포교 활동하고 계신 예, 건가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게 되시는지. 예. 그분들은 일단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군부대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단절이 그래서 저희들이 됐죠? 찾아가야 예.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들어가면은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만큼만 저희들이 만나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통일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종교에 관련되는 이런 경험 내지는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 네네. 굉장히 건기를 낮게 보고 이렇게 생활 본문 위주로 또 사찰 예절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 한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절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가 뭐겠습니까? 바로 불교. 네, 불교인데 북한에서는 불교 문화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금 북한에서 오신 우리 세터민 이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불교를 딱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또 포교하는 굉장히 막대하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네. 계시는데요. 여러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그래요. 그런 예. 곳이니까요. 어떤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 이를테면 저희들이 뭐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도 없고요. 네. 연락할 방법, 그분들은 뭐 휴대폰 같은 게 없으니까 예, 네. 연락도 안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일반 다른 포교에 비하면 좀 불편한 예, 그런 사안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죠. 그건 뭐 군부대도 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예, 우리 포교사들이 활동하는 곳이 대부분 보면은 그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지역이 교도소도 그렇잖아요. 네네. 군부대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까 근기를 좀 낮게 보고 편안하게 그렇습니다. 다가간다 이런 네. 말씀하셨어요. 법문은 안 하시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문을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분을 특정한 그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게 많아야 3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는데 네네. 그 기관에 3개월 동안 있다가는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렇네요. 어떻게 뭐 체계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경기도 낮춰야 되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조사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계시는 분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으로도 좀 스트레스도 받는 것 위축되어 같고 계시죠. 예. 또 하나원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내가 여기에 현재는 여기에 있지만 나가서 어떻게 정착하고 살 건지 이런 걱정, 근심들. 그럼 이분들한테 무슨 법문을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평온하게 릴렉스 시켜주는 이런 쪽으로 해서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자. 결국은 이분들이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있다 옮길 때 자기 스스로 불교를 찾아갈 수 있게끔 사찰을 찾아갈 수 있게끔 동기부여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다. 법문은 두 번째는 그거는 나중에 스님께서 그건 해주실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음악을 이용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호흡 명상 또 그분들을 알만한 노래 예, 그런 걸로 해서 그 시간만이라도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예, 그런 걸 해서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다. 네. 예, 그런 거죠. 포교의 테크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렵고 이제 철학적인 이제 문제를 던져주게 되면은 네. 거부감부터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우선 편안해지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불교를 접하게 되면은 나중에 흥미를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께서는 굉장히 우리 북한 주민들이 편안하게 느껴서 나중에 불교의 호감을 갖고 제발로 절로 찾아갈 수 있게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포교 전략을 네. 세우신 것 같은데요. 우리 북한 하나원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노래들 혹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나는 의외로 통제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류 문화가 예, 있어요. 있지만은 저는 주로 이제 할 때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고향의 보물. 왜냐면 그건 누구나 다 남북한 없이 아는 것 오래된 얘기라서. 그럼 벌써 고향의 봄 한 곡 하고 나면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요. 참 그 과정이 벌써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르는 게 반갑습니다. 만났으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북한 노래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호흡 명상 좀 하고 제 시간 뒤쪽에 이제 제가 물러설 때쯤 되면은
자, 다시 만납시다라는 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야. 네, 이렇게 편곡해서 제 시간은 그렇게 커버를 하죠. 아이고 노래 선택은 누가 하신 거예요? 너무 절묘하게 잘 고르신 것 선택은 같아요. 제가 했지만 그거 이외에도 음, 어떤 거 좋아해요 물어보고 그때 한곡 합시다 그러면은 야, 그 즉석에서 또 이거 이외에도 또 한 곡 하죠. 뭐. 네. 노래 부를 때 하모니카를 네. 연주하신다는 이야기가 네. 있던데요. 네. 어떻게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까 포교 전략을 이쪽으로 저는 이제 네. 포인트를 바꾸다 보니까 그 큰 악기 들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음. 하모니카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센터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하모니카를 한 1년 정도 코로나 이전에 배웠죠. 이걸 하려고 네네. 네. 그걸 배워가지고 그리고 북한 노래는 뭐 따로 어디 배울 데가 없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요새 전 세계 다 나옵니다. 그래 그거 보고 배웠죠. 많은 분들에게 그 힐링과 또 치유를 선물했던 혹시 그 연주, 하모니카 연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잠시 선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실수해도 되나요? 아, 아마추어로서. 그럼요. 잘 모르는 노래인데도요. 이 하모니카 선율이 이렇게 구슬프고 예, 마음을 울리는지 네. 저도 오늘 정말 제대로 느낀 것 같아요. 스님 어떠셨어요? 예. 우리 북한 세터민 분들께서 들으시면은 눈물부터 저릴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아, 자, 그렇게 해서 하나원에서도 또 계속 포교 활동을 또 이어가시잖아요. 네. 예. 혹시 하나원에서는 어떻게 포교하시는지, 예. 그 하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착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쪽 조사기관보다는 분위기가 조금은 편안하니까. 편안한 그런 예. 분위기고요. 그분들은 이제 주로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정착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좀 구분되어가 있거든요. 네. 저희들은 네네. 이제 남자 들어가는데 거기는 뭐 일반 그 아무래도 좀 격식을 갖추어 가지고 예, 순서 일반 우리 절에서 하듯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법문은 여전히 이제 건기 때문에 생활 네. 법문 네. 위주로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법문 그보다는 그 의식을 끝내고 나서 앉아서 이렇게 다과 시간에 무릎을 맞대고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교육 마치고 나가서 정착하고 어떻게 살 어떻게 건지 살지. 그게 현안이죠. 그런 예.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쉽게 이제 정말 생활 속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방향을 트시고 거기에다가 이 다른 종교도 가봐라. 예, 이렇게 좀 자신 있게 권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실제 하나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거기 보면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가 있는데 가능하면 요 기간 중에 골고루 가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보면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개신교 가시는 분, 천주교 거의 정해져가 있는데 저는 그러죠. 종교가 뭐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당신이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은 다른 데 한번 내가 오늘 우리 여기서 얘기를 법문하는 내용하고 다른 데 가서 하는 거 한번 들어봐라. 많은 차이가 있을 거다. 아,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거다. 불교가.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서 나하고 얘기하죠. 야. 그래야 밖에 나가서 불교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 불자님께서는 예. 불교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아무 다른 교회나 성당 가봤자 우리 사찰이 최고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계시기 때문에 네.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제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사실 그 북한 지역에 유서가 깊거든요. 우리 조선 시대 때 우리 조선 후기 불교를 부흥시킨 서산 휴정 스님께서 네. 사실 묘향산 우리 북한 지역에서 이제 계시던 스님이기 때문에 우리 북한의 불교 역사가 그렇게 깊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불교의 뿌리도 그쪽에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도 일으켜주고 그래서 우리 북한에 그렇게 훌륭한 스님도 계셨다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은 네, 우리 고맙습니다. 북한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불교를 접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팁 고맙습니다. 하나원 나와서 이제는 우리 이제 국민이 이제 되었는데요. 우리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도 또 같이 모여서 법회를 이어가신다고요?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이 인천불교회관이라고 네. 인천 시내에 있고요. 거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6개월 과정 다 거치고 전국적으로 다 정착제 배치된 후에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네. 하죠. 그분들의 전용 법회가 꼭 필요한 이유가 실제 우리 일반 법회에 들어가면은 아까 똑같은 문제에 부닥쳐요. 사찰 예절부터 해서 용어 문제. 네. 예, 그 사람들 거기에 맞춰서 해주실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수이긴 하지만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꼭 해줘야만 제대로 법회 활동이 되고 그분들 거기에 맞추어서 그럴 필요성을 느낍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 가족한테 안 하고 자꾸 포교 활동만 하시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정성 우리한테 좀 해달라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저기 한 분 계시죠. 가족분께서도 굉장히 응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예. 이렇게 하시겠죠. 예, 그 덕에 합니다. 실제 뭐 꼭 뭐 문자를 쓰지 않더라도 가정이 편하지 않으면 포교 활동 못 합니다. 맞습니다. 예. 실제 집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허용은 해줘야 그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활동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 아내분께서 훨씬 더 신심도 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저보다 5년 선배죠. 중국으로 가기 전에 저기는 불자가 됐고 저는 중국 갔다 와서 불자가 됐었죠. 네. 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종교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당신 뭘 했으면 좋겠냐고 좀 묻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이랬죠. 근데 아마 그때 제가 추측 그때는 천주교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도 그렇고요. 처형이나 처제가 전부 다 천주교 쪽이에요. 그걸 아마 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제가 불교 이랬는데 그래도 저보다 그때 벌써 포교했습니다. 저는 제가 자라서 포교를 이미 했습니다. 가장 아니요. 좋은 포교가 가족 포교입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모르죠. 두 분의 이 불양 향기로운 만남이 오히려 형제분들께도 앞으로 또 전해질 수도 그럼요. 있는 거고요. 그 손주분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열심히 어떻게 좀 부처님 말씀 좀 전해주고 계십니까? 아들 포교, 두 아들 포교에 아직 열매를 못 맺어서 바로 건너뛰고 손자한테 지금 기대를 하고 예를 들면은 생활 속에 이게 불교 문화를 접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예를 들면은 뭐 좀 많이 꼬드길 때는 공양기 한번 외우고 우리 하자. 야, 야, 마음에 안 드는데 한 번만 더 외워봐. 공양기는 외워요. 요즘은 그 포교 우리 자료실에 보니까 종단에 반야신경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네네. 근데 어린이 반야신경이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네. 아이들 음성으로 이렇게 아주 듣기 좋게 된 그걸로 이제 다운받아서 TV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꽂아놓고 TV USB에 넣어놓고 필요하면은 돌아가면서 야,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자막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접하게 하고 또 뭐 절에 데리고 와서 이제 불교 문화를 이렇게 접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네. 우리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기 교육에 결실이 분명히 있을 네. 겁니다. 사실 그 아드님도 이제 한 세대 건넜다고 했지만 나이가 좀 들다 보면은 그 부모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네. 저도 보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은 겸언쩍 와서 모른 척할 거예요, 아마. 자, 오랫동안 이제 그 누구보다 포교 일선에 앞장서서 열심히 활동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던데요. 2가지 있는데 네. 다 해도 돼요? 예, 하십시오. 방송이니까 꼭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세터민하고 관계되는 그 세터민들을 포교사로 인재불사를 좀 하자. 아. 이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포교 수단을 좀 지금 대면 방식의 말과 글보다는 디지털 방식으로 좀 바꾸자. 이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첫 번째 거는 통일 후에 과연 북한에 가서 누가 포교할 건가 이런 과제를 놓고 보면은 전제 조건이 지금 뭐 인구도 줄고 있지만은 스님이나 행자가 절대적으로 사찰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통일이 되었을 때 2천만 북한 주민을 위해서 가실 분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다면은 포교사도 자기 집에 직장 묵혀가 못 가고 스님들도 못 가고 저기 누가 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지금 3만 5천 명이 내려와 있지만은 계속 더 늘어날 거니까 한 10년 정도 염두에 두고 그분들을 포교사로 좀 만들어서 아, 통일이 되면 고향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네네. 그분들한테 포교사의 자격 정도면 적당한 임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자금 지원까지 종단에서 된다면 네네. 그 인적 자원을 갖다 지금부터 좀 준비하자. 왜? 그게 1, 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인재불사에 관련되는 걸 방송을 통해서 꼭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법문 그러면 그냥 대면으로 말로 하는 게 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법문 자료집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미래의 불교가 청소년 젊은이한테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접하는 것은 더 디지털 문화 속에 살아가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대면으로 하려고 굉장히 그 조건이 어렵잖아요.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시간에 그 시간에 만나야 되는 작은 소규모밖에 안 되는데 방송 포교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보다는 이제 저희들 포교사 같은 경우는 당장은 좀 미디어를 좀 활용해서 네네. 이를테면 내가 만든 자료일 수도 있고 USB에 담아서 유튜브에 올려서 포교 현장에 가서 그걸 보면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군포교 같은 경우 군인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아까 그걸 다시 재방송으로 휴대폰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효과가 클 거다. 그러려면은 맞습니다. 현재 포교사들이 계속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 방식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매체들을 많이 활용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좀 수단을 좀 바꾸자. 왜 고객은 계속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네네. 전달할 사람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물론 관심, 비용, 스킬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건 네. 그때로 풀어가는 방법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예, 이 2가지 정도입니다. 양질의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네.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그렇습니다. 따릅니다. 예, 좀 쉬운 방법은 저희 또 붓다회 가족이 되셔서 예, 그럼요. BTN 정말 잘 만듭니다. 각계각층, 그 나이대별 포교에 잘 적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네. 저희 BTN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많은 우리 불자님들의 동참 또 영상 포교사가 되어주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요. 네. 많은 분들 함께 관심 갖고 붓다회 가족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자님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모시는 불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방송 포교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 가지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포교사님께서는 언제나 그 불자로서의 자부심이 가득 차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부심이 느껴졌을 때가 언제인지 언제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교사로서 포교할 때죠. 뭐 굳이 뭐 이론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포교사는 법보시 하는 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 중에서도
벚꽃이 그 벚꽃이 수승한 건강경에 이미 여러 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교사 스스로 이제 자긍심을 갖추는 데도 이제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 이론적인 게 필요하지만 그보다 실제 포교 활동 해보고 나면은 그분들하고 만나서 하고 나서 자기가 느끼는 보람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자부심, 뭐 자긍심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네. 우리 불자님 올 한 해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에 장애 없기를 기원드리고요. 특히 우리 그 세터민들께 이제 네. 포교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분들께서 우리 부처님의 가피 안에서 네. 저절로 제발로 사찰에 찾아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 포교사님을 기억하기를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더 많은 불연의 씨앗 뿌리시길 저희도 함께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BTN 불교TV 구독자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축원과 축복 그런 기도와 노력이 합쳐져 오늘처럼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됐도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애정을 듬뿍 주시길 바라옵니다.